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요리 재료로 쓰는 참깨, 그 작은 알맹이에 숨겨진 아주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참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양념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까지 아우르는 특별한 씨앗인데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참깨의 비밀스러운 면모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참깨의 기원과 여정. 참깨는 인류가 가장 오래 재배한 작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다른 곡식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워내며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존을 상징하는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참깨가 곡식이나 콩처럼 널리 연구된 작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음식 문화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2. 열려라 참깨라는 말의 기원. 우리가 흔히 아는 열려라 참깨라는 말은 단순한 주문 같지만 사실은 참깨 꼬투리가 익으면 스스로 갈라져 씨앗을 터뜨리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봉인된 상자가 열리듯 터져나오는 모습 때문에 신비로운 문을 여는 주문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3. 참깨의 생명력. 참깨는 가뭄에도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물이 부족해도 살아남는 놀라운 힘 덕분에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은총이라 불렸습니다. 특히 땅이 메마른 지역일수록 참깨는 귀하게 여겨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지창금이나 제사 음식에도 빠지지 않고 올려졌다고 합니다. 4. 참기름의 비밀. 참깨는 그 자체로도 고소하지만 기름을 짜냈을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참기름을 단순한 식용유가 아닌 약유로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피부를 보호하고 마시면 장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죠. 심지어 고대 의사들은 상처에 참기름을 발라 치유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5. 참깨와 인간의 심리. 작고 하얀 참깨 알맹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씨앗이 흩어져 퍼지는 모습이 마치 재산과 자손이 번창하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떡이나 전통 과자에 꼭 참깨를 뿌려서 복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6. 우리가 모르는 참깨의 역할. 사실 참깨는 단순히 음식 재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참깨가 부와 교역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아랍 지역에서는 향료와 약재의 중간쯤 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참깨는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축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씨앗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참깨는 그저 작은 곡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하며 생존, 풍요, 치유를 상징해온 특별한 씨앗입니다. 그 고소한 맛 뒤에는 인류 문명과 문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상어.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영화 속 악몽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상어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바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가 잘 모르는 독특한 특징과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흔히 알려지지 않은 상어의 진실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상어의 나이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다. 상어는 공룡보다 먼저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약 4억 년 전 바다가 처음 생명을 품었을 때부터 상어는 존재했죠. 현재 우리가 아는 상어와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종도 있습니다. 즉, 상어는 사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부를 만한 존재입니다. 2. 상어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다. 사람들이 상어를 공격적 포식자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상어는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상어의 역할은 바다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조절자입니다. 약한 개체나 병든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균형 있게 만드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죠. 3. 상어의 놀라운 감각. 상어는 전기장 감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 근육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까지 느낄 수 있죠. 이를 통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먹잇감을 탐지합니다. 게다가 후각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 중 하나로 바닷물 속 피냄새를 1억 분의 1 정도 농도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4. 상어의 피부. 작은 톱니바퀴가 만든 기적. 상어 피부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미세한 톱니바퀴 모양 비늘이 겹쳐 있어 물의 저항을 줄이고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즉, 상어 피부는 자연이 만들어낸 항균, 유체역학 혁신 기술의 산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수영복과 병원용 살균 장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5. 상어의 생식 방식.
다양함의 미스터리. 상어는 알을 낳는 종류도 있고 새끼를 직접 낳는 종류도 있습니다. 일부 상어는 자웅동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도 해 극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보기 드문 번식 전략이죠. 6. 상어와 인간의 오해. 영화 조스 이후 상어는 인간에게 무조건 위험한 존재로 알려졌지만 사실 인간 공격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실수나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상어의 공격 패턴을 연구하면 공격보다 경고와 회피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 상어의 장수와 노화. 일부 상어, 예를 들어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화가 거의 없는 상어도 존재해 연구자들은 상어를 통해 노화 방지와 장수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8. 상어의 이동과 지구 연결성. 상어는 장거리 이동의 달인입니다. 태평양,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바닷물 온도와 조류, 먹이 분포를 감지하며 이동합니다. 즉, 상어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지구 해양 환경에 살아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9. 상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상어는 단순히 무서운 바다 생물이 아니라 생존, 적응, 균형의 상징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할 때만 공격하며 생태계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상어에게서 배울 점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상어는 단순히 바다의 포식자가 아닙니다. 수억 년 동안 살아남은 생존의 달인, 바다 생태계의 수호자, 그리고 인간이 배우고 탐구해야 할 자연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헤엄치는 상어의 움직임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는 이미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지구의 기후는 몇 천년 단위로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단순히 인간의 활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구 자체의 숨은 힘이 작동하는 걸까요? 오늘은 과학과 미스터리가 만나는 기후 변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기후 변동의 오래된 역사. 지구는 지금처럼 기후가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대륙과 바다는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온도 상승 하강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년 주기로 지구의 자기장, 해류, 화산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 태양과 기후, 우리가 모르는 연결. 우리는 흔히 기후 변화를 인간 활동과 연결짓지만 태양 자체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태양의 흑점 주기, 플레어 활동, 심지어 태양에서 오는 입자 폭풍은 지구 대기 상층부의 정기적 환경을 바꾸며 날씨 패턴을 흔들 수 있습니다. 태양의 변화가 지구 표면 기온에 미치는 미묘한 효과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죠. 3. 해류와 지구의 숨겨진 힘. 기후는 단순히 하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해양이 지구의 열 저장고 역할을 하면서 대규모 해류가 바뀌면 기후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서양 해류가 느려지면 유럽과 북미의 겨울이 갑자기 혹독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해류 변화가 인간 문명에 미친 영향은 종종 역사 속 미스터리 사건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4. 극단적 기후 사건의 미스터리. 지구 역사에는 단기간에 폭설이나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것 같은 기후 혼란은 빙하기 직전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이를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심지어 지구 자기장 변화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직 이런 사건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빙하기와 인간 문명의 관계. 흥미로운 점은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에 인류 문명의 발전과 도태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할 때 농업과 정착 생활이 위협받았고 문명이 흔들리거나 이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 역사 자체의 미스터리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지구의 자기장과 기후, 과학과 미스터리의 접점. 지구 자기장이 흔들릴 때 태양 입자가 대기를 강하게 자극해 오존층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변화는 일시적으로 기온과 강수 패턴에 영향을 주며 극단적 기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자기장 역전 시기마다 기후 변동 기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의 자기장 변화와 날씨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흔히 놓치기 쉽습니다. 7. 인간 활동과 기후 진실과 오해. 현대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과 연관이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건 기후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러운 변동 주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영향은 이를 가속화하거나 변형시키는 요인일 뿐 기후 자체의 힘은 여전히 자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8. 기후 예측의 한계 미스터리. 최신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기후 예측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해류 변화, 태양활동, 심지어 빙하 속 미세입자의 변화가 전체 기후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는 거대한 복합 퍼즐이고 우리는 아직 일부 조각만 맞춘 셈입니다. 9. 기후와 미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후변동은 단순히 날씨 문제를 넘어 인류 생존과 문명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 기록, 태양활동, 해양순환, 지구 내부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낸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주방에서 흔히 만나는 대파. 요리의 풍미를 살리는 재료로만 알고 계신가요? 사실 대파는 요리뿐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까지 챙기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대파 활용 꿀팁과 우리가 잘 몰랐던 대파의 생활 속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1. 대파의 신선함 오래 유지하는 법. 대파를 사서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그대로 두면 금세 시들죠. 대파 뿌리를 물에 담가두거나 지퍼백에 넣어 세로로 세어 보관하면 수주 동안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음식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대파로 자연 탈취. 대파는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자연 탈취제로도 활용됩니다. 냉장고, 싱크대, 심지어 신발장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대파를 적당히 썰어 통풍이 잘 되는 그릇에 넣으면 특유의 향이 잡내를 중화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대파의 황화합물이 냄새 분자와 결합해 냄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대파로 벌레 퇴치. 대파의 매운 향은 작은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란다나 화분 주변에 대파를 조금 심어두면 모기나 작은 곤충을 자연스럽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약품 없이 자연스럽게 방충하는 방법이죠. 4. 대파 활용 요리 꿀팁. 대파를 볶거나 데칠 때 껍질째 사용하면 영양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흰 부분과 푸른 부분을 나누어 쓰면 흰 부분은 국물 요리에, 푸른 부분은 고명이나 양념으로 활용해 다양한 요리에 깊이를 줄 수 있습니다. 5. 대파물로 건강 챙기기. 대파를 잘게 썰어 물에 담가 끓이면 대파 우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합니다. 차처럼 마시거나 국물 베이스로 활용하면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대파의 청소 활용법. 대파 줄기와 잎을 활용해 기름때 제거와 주방 청소에도 쓸 수 있습니다. 대파 속 성분이 기름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오염을 분해합니다. 특히 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 주변 청소에 유용합니다. 7. 대파로 자연 색소 활용. 대파의 흰 부분과 푸른 부분을 이용하면 자연 색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파물을 활용해 달걀 물들이기, 떡이나 반죽에 색과 향을 더하는 식입니다. 완전히 인공 첨가물 없이도 음식에 풍미와 색감을 더할 수 있죠. 8. 대파로 스트레스 완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대파 향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파에 포함된 황화합물과 특유의 향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9. 대파 재배와 환경 활용. 남은 대파 뿌리를 물에 꽂아두면 재생 대파가 자라 다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음식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집안 환경을 초록빛으로 채워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합니다. 대파 단순히 요리 재료로만 보셨다면 오늘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알맹이 하나, 줄기 하나가 요리뿐 아니라 지방관리, 건강, 스트레스 관리까지 돕는 생활의 작은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파와 친해지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숨.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무심코 한숨을 쉽니다. 피곤하거나 답답할 때, 때로는 안도하거나 감정을 풀고 싶을 때 나오죠. 하지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심지어 뇌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흔히 모르고 지나치는 한숨의 진실과 잘못 알려진 오해까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1. 한숨은 왜 나는가? 생리적 관점. 한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일반 호흡과 달리 심호흡보다 깊고 길게 내쉬는 숨으로 몸 안의 폐를 확장시키고 혈액 속 산소, 이산화탄소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폐포 속 공기를 완전히 교환함으로써 숨을 한 번 쉬는 것만으로도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2. 한숨과 뇌의 상관관계. 흥미로운 점은 한숨을 쉬는 순간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과 변형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합니다. 즉, 한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마음과 뇌를 동시에 재설정하는 리셋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3. 한숨의 사회적 의미. 한숨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앞에서 하게 될 때 사회적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한숨은 피곤함이나 실망을 보여주지만 상대방에게 공감과 이해를 촉구하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타인의 한숨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집단 내 감정 동기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4. 흔한 오해 1. 한숨은 나쁜 습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답하다거나 게으름의 표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 한숨은 몸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적 습관입니다. 한숨을 참으면 오히려 심장 박동과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5. 흔한 오해 2. 한숨은 무조건 스트레스 신호다. 한숨이 반드시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쁨, 안도, 놀람 같은 긍정적 감정에서도 한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긴장된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휴 하고 내쉬는 숨은 심리적 해방과 보상의 표시입니다. 6. 한숨의 생리학적 이점. 한숨은 단순히 기분 전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 기능 개선, 폐포 속 공기 완전 교환, 혈압 안정, 일시적 호흡 리듬 변화로 심장 박동 조절, 신경 안정, 부교감신경 활성화로 스트레스 완화, 뇌 리셋, 감정과 집중력 회복. 즉, 한숨 한 번이 몸과 마음에 작지만 중요한 건강 효과를 줍니다. 7. 한숨과 창의성의 관계. 흥미로운 사실은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뇌가 잠시 재정렬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 한숨의 문화적 의미.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한숨은 표현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시와 문학, 연극에서 한숨은 감정의 폭을 전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를 돕는 장치로 활용되었죠. 즉, 한숨은 생리적 행위이자 심리적, 문화적 메시지를 담는 복합적인 수단입니다. 9. 한숨을 활용한 실생활 팁.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의식적으로 긴 한숨 한 번. 마음과 몸 리셋. 집중이 필요할 때 한숨으로 뇌 리프레시. 대인관계에서 한숨 활용. 상대방 감정 이해와 공감 표시. 수면 전 한숨. 긴장 완화와 수면 질 향상. 한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힐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숨 그저 쉬는 숨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과 뇌, 심리, 사회적 관계까지 연결된 작은 미스터리입니다. 다음에 한숨을 쉴 때는 그것이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스러운 리셋임을 기억하세요. 단순한 숨이지만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힘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상계동. 우리는 흔히 주소를 부를 때 그냥 상계동이라고 말하지만 이 짧은 이름 속에는 오래된 역사와 숨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알려지지 않은 상계동의 유래와 그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 속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1. 상계동 이름의 기본 의미. 상계동이라는 이름은 한자어로 상계동입니다. 여기서 상은 위쪽을 뜻하고 계는 신의 냇물을 의미합니다.
즉 상계동은 위쪽 냇가 마을이라는 의미로 한눈에 보아도 지형과 연결된 이름이죠. 하지만 여기서 흔히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삶과 자연 환경이 반영된 문화적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2. 상계동의 지리적 특성. 과거 상계동 일대는 한강의 지류와 작은 계곡들이 얽혀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을은 자연적으로 위쪽 냇가에 위치한 마을로 형성되었고 농경과 수렵, 생활용수 확보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지리와 자연을 기준으로 붙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역사적 배경과 이름의 연결.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상계동 주변에는 작은 촌락이 흩어져 있었고 하계동이라는 이름의 마을도 존재했습니다. 상계동과 하계동은 단순히 위치뿐 아니라 마을 주민 사이 생활권과 사회적 계층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상계동은 위쪽 냇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지리적 의미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의 구분까지 포함한 이름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4. 상계동과 자연환경의 연관성. 흥미로운 사실은 상계동의 지형과 자연 환경이 이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계곡과 작은 냇물이 많았고 주변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마을을 적셔 농경과 생활용수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상계동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 이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기록한 문화적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상계동의 사회적 의미. 상계동은 단순히 위치를 나타내는 지명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계동과 하계동 주민은 농업, 수공업, 장터 활동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사회적 네트워크와 역할 분담을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6. 이름에 담긴 숨은 이야기. 상계라는 이름은 단순히 위쪽 냇가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록입니다. 특히 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 물과 지형이 곧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명 하나의 마을의 역사와 삶의 방식이 담긴 것입니다. 7. 현대 상계동과 지명의 의미. 현재 상계동은 도시화와 함께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이름 속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명을 들여다보면 과거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소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8. 상계동 이름에서 얻는 교훈. 상계동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자연, 지리, 역사,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름 하나에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 흔히 놓치지만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상계동. 짧고 평범해 보이는 이름 속에는 위쪽 냇가, 마을 공동체, 자연과 사람의 오랜 공존이 담겨 있습니다. 지명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의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일입니다. 다음에 상계동을 지나갈 때 그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